뇌의 거짓말입니다. 피노키오가 표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는 무엇이 우리의 판단을 조작하는가? 사실 이 책은 제가 구입한 책은 아니고요. 이제 출판사에서 가끔 이제 뭐 한번 읽고 또 이제 서평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책을 좀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책도 그런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을 받은 지는 한 1년이 됐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뭐 다른 이제 글 쓰는 거나 읽을 책들이 많아서 뒤로 밀려져 있다가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나 또 여러 곳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는 거를 알고 책을 보내주셨는데 한편으로 너무 늦게 읽고 이 서평이란 것도 사실 책이 막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서평들이 많이 올라와야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뭐 이제 읽어서 한편은 출판사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뭐 제가 책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읽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뭐, 뇌의 거짓말 하니까, 뭐, 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또 뇌가 뭔가 이렇게 연관이 있을 것 같지만,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이게 보이시나요? 네. 보조 사피엔스입니다. 보조는 멍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멍청한 인간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why to err is human. 뭐 인간이 왜 오류를 범하는가. 자, 책의 뒤에 보시면요. 우리는 매일 뇌의 오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인지과학, 신경경제학, 행동경제학, 진화생물학을 넘나드는 뇌의 새로운 발견. 이 굉장히 뇌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이 책은 분명히 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인간이 오류를 범하는 과정에서 뇌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이제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뭐 어떤 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의 판단, 착각과 오류, 맨 위에 있죠. 매일 반복되는 착각과 오류. 대통령, 펀드 매니저, 마케터도 쉽게 빠지는 생각의 함정. 우리가 범하는 인지적인 오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아주 꾸준하게 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데요. 사실 생리심리나 혹은 또 생물학이나 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뇌의 여러 부위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뭐 정말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렇게 뭐썩 이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뭐 뇌의 뭐 선조피질 복측 와전두 피질 이런 어떤 뇌 부위 명칭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뭐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거나 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인지적인 오류도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뇌에서도 연관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캐플런과 앨런 캐플런입니다. 모자지간입니다. 마이클이 아들이고 앨런이 엄마인데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작가이자 아들인 마이클은 영화 제작자고요. 앨런은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드루님이 이 두 사람은 책을 예전에 한 권 내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같이 쓰는 두 번째 책이고 또 앨런 케플러는 수학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낸 그냥 전문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심리학적인 실험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요. 그 이외에도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논지를 펼쳐가기 위해서 역사적인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에 대한 수많은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시들을 다 모았나 할 정도로 뭐 풍부한 예시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책의 목차를 보시면 1장은요. 피이성과 함께한 인류의 역사. 자, 챕터 2장 챕터 1이에요. 챕터 2 아니면 2장. 두 번째 장은요. 경제적 선택의 착각.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오류와 착각을 범하는지. 그다음에 3장은 인지함정. 우리는 왜곡된 현실을 보고 있다. 4장은 순간적 판단의 오류. 왜 똑똑한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가. 5장은 집단적 편견. 네. 6장은 생존을 위한 본능. 7장은 도덕적 가치 판단.
그래서 그 도덕이든지 어떤 생존이든지 집단의 의사결정이든지 인간이 범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 실험들과 또 심리학을 뿐만 아니라 진화 생물학, 뭐 다음에 신경 경제학, 행동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학문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이제 인용할 만한 혹은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이 책에서 언급되어 있어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험의 형식 과학인 확률은 반복에 근거한다. 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전체의 종합을 통해 결과를 설명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단일한 상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단일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는 다르다. 어쩌면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이론은 확률에 근거하고 평균에 근거하고 확률에 근거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실제 우리의 경험은 그쵸? 확률이 아니라 단회적인 그리고 여러 확률 중에 단번에 어떤 한 가지의 경우일 뿐더러 어떤 평균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단회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갈등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책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줘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자, 뇌의 거짓말. 인간의 기억과 오류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일독을 추천하는데요. 이 번역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역의 한계는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시들이 워낙 미국 상황에 맞는 또 서양 상황에 맞는 예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읽은 내내 뭐 재미있다, 아주 유익하다라는 생각들은 사실 잘 안 들었기는 했습니다. 좀 집중이 필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뇌의 거짓말이었습니다.